네, 오늘은 무릎탁도사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왔습니다. MBC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요? 뭐 또 사법부에서도 확실하게 봐주대요. 뭘 봐줘요? 아니 그러니까 네. 잘 된 거 아니에요. 사필 규정. 사필 규정 그렇죠. 어제 네. 사회 저명 인사 300명이 네. 언론의 자유를 촉구하면서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경고를 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했어요. 이걸 보고 네. 박정희 전두환 때 민주화 반민주 독재 이런 대결로 가듯 윤석열 정권에서도 드디어 민주주의, 독재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촉구하는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 그래요. 저처럼 해야 돼요. 또 영업 멘트 하시는 거죠, 지금 또? 예? 영업 멘트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형 뭐, 멘트 또 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대통령 보궐선거 패배 후에 좀 달라졌다고 평가하세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다. 어제 보니까 완전히 퇴보했더라고요. 어제 뭐 타운홀 미팅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거 보면은 무슨 대통령은 안 가실 때 가서 10월 29일 날 교회에 가서 오늘이 가장 슬픈 날이다. 국회에 오셔서는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다. 어제 보니까 가장 본색을 드러난 날이다. 무슨 대통령 날이 이렇게 많아. 예. 그런데 세상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재판장에서 나온 진술인데요. 내가 육사를 나왔으면 구테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서 야 했는데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서민 예산, 복지 예산을 두둑하게 준다 하면은 탄핵한다. 그 얘기 한 주체가 있어요? 저도 어떻게 아니요. 뭐 남미 쪽에 뭐 너무 복지를 해가지고 정권이 선거에 의해서 무너진 적은 많아요. 예. 그렇지만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 얘기를 이후 여한을 막느라고 입에 올릴 수 있느냐? 하려면 해라. 이게 무슨 검찰총장으로서 구테타 발언하는 것도 그때 당시 알려졌으면 문제가 될 건데 네. 이건 진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국민과 야당을 향해서 협박을 한 거예요. 하려면 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 네. 시정연설에서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와 4초간이었대요. 3번 악수한 게. 뭐 소 닭 쳐다보듯 악수하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도 몇 마디 주고받고 또 의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네. 시정연설 내용도 좋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은 문재인 탓, 좌파, 가짜뉴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불식해서 아 변했구나 하니까 보수권 진보 언론들도 기대감을 표시했는데 어제 타운홀 미팅으로 완전히 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야. 이거 확인시켜준. 알겠습니다. 국민들로 볼 때는 가장 슬픈 날이에요. 아, 국민 입장에서 가장 그렇죠. 슬픈 날이다. 대통령이 저러면 절대 안 되죠.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혁신되지 않아요. 또 한 명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잘 아세요, 참? 잘 알죠. 그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는 반짝한다, 산뜻하다. 스토리가 좋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잘 아는 인요한 위원장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할 말 다 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더니 조선일보에 썼던데요.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북한의 결핵약을 공급해요. 자기 형님하고 같이 갔다 와서도 김정은은 틀렸다. 북한 저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왜 김정일을 욕하면서 북한의 결핵약은 살림팔아서 갖다 주냐 했더니 그래도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조선일보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니까 보수 정권에서도 북한을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것도 그거지만은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네요.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만나라. 잘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윤핵관은 없다 이런 주장도 했다는데. 그거야. 뭐 립서비스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자기도 먹고 살라고 했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김종인 이 두 분의 비대위원장이 성공한 것은 완전히 공천권을 맡겼어요. 예. 그런데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집행권이 없어요. 그렇죠. 의결도 못해요. 제안만 하죠. 제안. 그렇죠. 제안만 하면은 예. 김기현 지도부에서 의결해가지고 김기현 지도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혁신위원장한테 국민과 언론이 생각하는 것을 말을 해라 말을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무건 수행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민주당이 지금 뭐예요? 아니 세상에 예. 인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법원장이 인준 안 됐으면은 빨리 대법원장 선출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하고 민주당이 안 해줬다. 사법부 공백이다. 이런 걸 하는가 하면은 헌법재판소장이 대학 동기 좋아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헌법기관의 장의 임기가 10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하겠다. 또 보세요. 최근에 문재인 지우기 좋다 이거죠. 대장 7명을 중장에서 승진시키면서 네. 영사, 호빵, 영남은 4명, 호남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인사의 난맥상을 보고도 민주당이 왜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바보들 아니에요? 대여 투쟁을 잘 못한다. 그렇죠. 지금 저는 국회의원 아니어도 매일 하루에 2번, 3번 페이스북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보다 잘한다 가잖아. 이건 홍보. 그럼 그러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집단 말고 콕 찍어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요? 예. 민주당 전체가 잘못하고 있죠. 전체가 잘못하고 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이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내정을 했다. 예.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다. 이런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그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 아닙니까? 윤핵관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 누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안 해요. 국민의힘 가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혁신위원장을 선발할 때도 예. 다 고사하니까 그래도 인요한 교수를 모셔온 것은 저는 산뜻했다. 인재영입위원장 국민의힘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이철규 총장 딱이네. 윤핵관. 근데 제가 이 또 질문을 드린 말씀 취지가 잘 들어서 대통령 명령을 잘 복종해서 검찰 출신 30여 명. 김기현 대표가 사상 초유예요 정당. 대통령실에다 빨리 30명 명단 내려주시오. 거기 사무총장을 했다면 그 30명 명단 받아서 공천하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보도는 있으면 확인된 바는 없고. 조심하시네. 왜 자꾸 나 어디서 때마다 아니 내가 다른 방송 나가서 그런다니까요. MBC만은 살아있다. MBC를 들어가면은 경비들도 빨딱빨딱한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빨딱빨딱 한다는 게. 딱 기강이 힘이 나고 기가 팍 살아있다 이거죠. 그런데요. 그럼 다른 데 가면 그분들부터 다운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기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김종배 선생 지금부터 말씀 잘하셔야 돼요. 조금 이상하는데. 지금 뭐가 이상해요? 뭐가? 저가 좀 이상했다. 자 넘어가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예. 조금 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되게 호평을 하셨잖아요. 박지원이 예. 뭐 그거 물으려고 하죠. 뭐요? 하세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되게 호평을 했는데 네. 인재영입위원장의 윤회권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 만약에 임명하고 이러면 인유한 혁신위원회의 어떤 효과가 반감되거나 사장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또 혁신위원장 언제 그걸 또 예상하셨어요? 나는 딱 보면 알지. 네, 도사. 제가 누구예요? 네, 도사라면 무르탑 도사님. 정치 구단이라면 예. 어떻게 됐든 음.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의결도 못하고 집행도 못한단 말이에요. 네. 혁신위원회 지져라. 기차는 간다. 아, 그런 모드다. 그거죠. 오. 그러면 국민의힘은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달라진 거 있죠.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팡팡 쏴대면은 네. 언론이 팡팡 받으면은 국민들은 또 착시 현상이 나는 거야. 변한다. 자 보세요. 대통령 안 가실 교회 가서 10월 29일 날 오늘 내가 가장 슬픈 날이다. 엊그제 국회에 가서는 오늘 내가 가장 기쁜 날이다.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는 보면은 무슨 날이라고 하실까요? 국민은 가장 슬픈 날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검찰총장 때 내가 육사 나왔으면 구태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도가 됐어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법정 나와서 아니 법정 진술에 나왔어요. 증언을 그렇게 했어요. 네. 예. 꼭 그렇게 이상해졌네. 아니 뭐가 이상해요. 지금 발언에 자, 그걸 그다음 정확히 자 지금 보십시오. 말씀해 어제 타운홀 드리는데. 미팅에서 세상에 나는 듣보잡 처음 일이에요. 복지 서민 예산을 두둑하게 편성하면은 구태타 한다. 하려면 해봐라. 탄핵한다. 탄핵한다. 이렇게 바로 잡아드리는데 왜 자꾸 그런 저한테 것을 뭐라고 잡아주지. 하세요? 다른 것은 사족 걸지 마라 이거야. 아니 그런데 탄핵한다. 하려면 해봐라. 네. 이건 민주당을 야당을 겁박하는 거고 국민을 협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현직 검찰총장이 내가 육사 나왔으면 구태타 한다? 현직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서민 예산 두둑이 편성하면 탄핵한다? 하려면 해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어제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슬픈 날이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알겠죠? 네. 그거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총선기획단이 구성이 됐는데 이른바 비명 인사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명 일색이라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구성원들을 몰라요. 그렇지만 총선기획단에 당연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총장, 뭐 정책위 수석 부의장 이게 다 원내 수석 부총무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이 많다 네. 하는 지적은 옳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두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정식 총선기획단장이 합리적인 분이에요. 절대 무리하지 않는 분이에요. 원래 TO가 15명인데 어제까지 13명이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2명을 비명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총선기획단에 포함시키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이런 그 비명 쪽의 어떤 우려라든지 반발도 불식될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예.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분이 말씀한 대로 내년 총선에 실패하면 이재명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이 자기 실패할 길로 가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제가 잘 아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점잖은 사람이에요. 사무총장 나가라 이런 요구를 비명계도 하지 말고 네. 또 친명에서도 수박 논쟁으로 강경 세력을 쫓아내려고 하지 마라. 이건 자동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네. 섞어진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해남, 완도, 진도 말고 서울 강남이나 영남에 출마라고 하면 출마하시겠어요? 안 해요. 아니, 진성준 의원은 험지 출마라고 했던데. 글쎄. 근데 왜 이렇게 안 해요라고 이렇게 딱 자르세요, 좀. 저는 안 한다고요.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국민이 원하는 것을 예. 정치인은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지론이에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가
목포에서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목포 해남 완도를 챙기고 네. 호남을 잘 이끌어가라. 이때 그러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호남이 차지하는 민주당의 중요성. 네. 이재명 대표에게는 호남 사람들이 충성을 합니다. 예. 열렬히 지지를 하는데 민주당 현재 총선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호남에서 지난번 안철수, 박지원 사태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네. 수도권이나 전국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이거죠. 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진성준 의원 구에도 지장이 가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예.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는 호남에서 출발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도 지키고 낙후된 내 고향 발전 해남완도 진도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일하겠다 했더니 그 지역에서 지지도 가요. 또 숫자 얘기하면은 뭐 김종배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네, 심의위원회 그렇죠. 그거 안 한다 참고하셔라. 이거죠. 하지 마세요. 네. 선호도나 인지도 면에서 2등과 음. 40% 30%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네. 박지원 아니에요? 그래서 박지원은 호남 해남 진도 완도에서 당선되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민주당을 돕는 길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괜히 여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또 하세요. 그것 좀 내가 계속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요. 아침 식사도 해남 고구마로 합니다. 아, 예. 하루에 완도 전복 하나씩 먹고. 시간 없어요. 진도 김 하나씩 먹고. 김포 서울 편입 저도 해야죠. 김포 서울 편입카드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아니 왜 김포만 하남, 구리, 뭐 광명 다 들고 일어섰네요. 예. 아 제주도 이어도도 서울로 합치고 해남, 진도, 완도도 좀 서울로 합쳐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서울 특별민국으로 고치자 이거예요. 표심은 좀 흔들 수 있지 않나요? 국회 그렇지도 입장에서는 않을 거예요. 아닐 거라고 예. 보세요. 이게 제가 목포에서 해보면은요, 목포 무한 통합을 요구해요. 그런데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민투표를 절반 이상이 다 반대해요. 왜? 목포로 편입되면은 첫째 농어촌 특례 입학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이 많아지고 지금 뭐 김포 지하철 그런 것도 안 해주면서 붙여가지고 뭐예요? 이것은 또 김동연 지사가 참 얘기 잘했더니 국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 국토 갈라치기 하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오광역 뭐 삼특별 삼특 지역 균형 발전. 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와는 끝내야 되는데 완전히 네. 선거를 위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알겠습니다. 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대통령 고맙습니다. 변해야 돼. 네.